안녕하세요, 마블제입니다. 개봉 후 주말이 2번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1000만 관객을 찍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제는 다들 영화도 보시고 이해 안 됐던 점들도 다들 이해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당연 앞으로의 마블 엔드게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주신 엔드게임 개봉전을 만들었던 이 영상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엔드게임을 보고 나서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마블의 미래를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마블쟁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He's pretty good at that, right? 엔드게임 이후에 마블의 미래를 책임질 주인공은 당연 디즈니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존 최강의 스트리밍 서비스는 당연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11월 디즈니가 이 넷플릭스에 맞서 자신들만의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 말은 넷플릭스에 방영되었던 자사의 콘텐츠들을 모두 회수해 자신들만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방영한다는 말인데요. 즉 모든 MCU 영화들, 드라마 시리즈, 스타워즈, 픽사 애니메이션들이 이제는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디즈니 플러스가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마블 TV 시리즈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마블 TV 시리즈들과는 달리 우리가 익숙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와 같은 유니버스 설정으로 등장한다는 것인데요. 자, 그럼 어떤 TV 시리즈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팬들이 궁금해하고 기다려왔던 로키의 자세한 스토리를 디즈니 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작 과정 속에 있지만 사실 많은 것들이 공개되지는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알 수 있는 스토리라인은 로키는 여러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역사적 사건에 많은 영향을 준다가 전부입니다. 사실 이번 엔드게임 개봉 전까지만 해도 이 TV 시리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MCU에서 놓쳤던 로키의 유년기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로키만의 여정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엔드게임이 나오고 확실히 이 로키 TV 시리즈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정해진 것 같은데요. 이번 엔드게임에서 2012년 시간여행이 일어났고 여기서 로키는 테스렉트와 함께 공간 이동을 해버립니다. 이 말은 2012년 타임라인의 로키가 새롭게 탄생되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 TV 시리즈에서 이 부분의 로키의 여정을 담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완다 비전 시리즈입니다. 아마 MCU 러브라인 중 가장 빠르게 전개를 이룬 커플은 완다와 비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더 많은 디테일이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해왔는데 이렇게 TV 시리즈로 등장해서 굉장히 반가운 시리즈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공개된 디즈니 플러스 마블 시리즈들 중 가장 많은 정보가 공개된 시리즈이기도 한데요. 이 시리즈의 총 시간이 6시간으로 아무래도 여러 에피소드로 나누어져 총 6시간이 이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완다를 맡은 배우 엘리자베스 올슨의 말에 따르면 시간 배경이 1950년대일 가능성도 크며 스칼렛 위치와 큰 연관이 있는 코믹스 원작 하우스 오브 M의 스토리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 또한 굉장히 크다고 말했는데요. 원작 하우스 오브 M이라면 엑스맨의 메인 스토리이기도 하고 21세기 폭스를 인수한 디즈니이기 때문에 엑스맨 캐릭터들이 등장할 가능성 또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을부터 벌써 촬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우리에게 있는 의문점은 인피니티 워 때 목숨을 잃은 비전이 어떻게 다시 돌아오고 또 어떻게 1950년대 여정을 떠날지가 가장 큰 의문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인피니티 워에서 슈리가 비전에 관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해 놓은 것 같기 때문에 비전이 마인드 스톤이 없이 슈리의 도움 아래 다시 태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마블 TV 시리즈는 팔콘 앤 윈터 솔저입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거라곤 최근 있었던 디즈니 주주총회에서 공개된 이 로고와 작가로 말콤 스펠맨이 확정된 것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번 엔드게임 엔딩에서 팔콘이 캡틴 아메리카의 자리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2대 캡틴 아메리카 팔콘과 그의 친구 윈터 솔저의 활약을 이 시리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들뿐만 아니라 호크아이 시리즈도 루머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이렇게 총 3개의 마블 TV 시리즈가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사실 이 모든 시리즈들이 아직 제작 과정에 있고 프리퀄과 스피노프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는 이 시리즈들은 한국 관객들이 월 6.99달러를 내고 다 챙겨볼지는 조금 의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다 챙겨볼 테지만 혹시 엔드게임에서 등장한 여성 히어로들의 단체 씬을 기억하시나요? 이 씬은 단순히 모든 여성 히어로들이 나온 것이 아닌 코믹스 원작 A-Force의 떡밥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A-Force는 단순히 말하면 여성 히어로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어벤져스입니다. 원작 시크릿 워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한 히어로 단체로 최근 마블이 여러모로 여성의 비중을 굉장히 강조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마블이 이끌어나갈 캡틴으로
캡틴 마블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이 시점에서 페이지 4의 영화로 A-Force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원작에서는 시얼크를 중심으로 이 팀이 돌아가지만 앞으로 7개의 마블 영화 계약이 되어 있다는 루머까지 있는 캡틴 마블을 필두로 와스프, 여왕이 된 발키리, 오코에, 슈리, 가모라, 멘티스, 그리고 페퍼까지 이렇게 충분한 여성 히어로들이 다 함께 등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는 사회적으로 차별이라는 이슈를 가진 것들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고, 특히 여성 히어로 영화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능성이 큰 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히어로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색깔과 도전인 것 같아 기대가 되지만 페미니즘 이슈로 굉장히 예민한 우리나라에서는 어떨지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Wait, who did you think? Me. You? Don't laugh. I'd be a great partner. Oh, Peanut. 이번 엔드게임에서 여성 히어로들 말고도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강조된 것들은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호크아이의 자녀, 앤트맨의 딸, 토니 스타크의 딸, 그리고 할리퀸어까지 이번 영화는 어떤 영화들과 비교해도 어린아이들 및 청소년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지 4의 영화로 영 어벤져스가 굉장히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 어벤져스는 상대적으로 어린 히어로들로 이루어져 있는 어벤져스 팀으로 아이언 레드, 위칸, 헐클링, 호크아이 수제자 케이트 비숍, 앤트맨의 딸 스태처, 패트리어트, 미스 아메리카, 마블보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입니다. 이미 앤트맨의 딸로 등장하고 엔드게임에서는 청소년의 모습까지 보여준 캐시 레이나 토니의 장례식에 다시 등장해 아이언 레드의 가능성을 보여준 할리퀸어까지 현재 마블이 영 어벤져스의 발판을 굉장히 많이 다지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캡틴 마블 영화에서 등장한 마리아 람보의 딸 모니카 람보도 원작에서 포톤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영 히어로이며, 앞에 말했던 호크아이의 딸과 토니의 딸 모두 이번 엔드게임에서 활을 쏘고 아이언맨 헬멧을 쓰는 등의 떡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영 어벤져스의 가능성은 현재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 케빈 파이기와 루소 감독 모두 영 어벤져스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페이지 4에서 굉장히 기대되는 장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엔드게임의 엔딩에서 발키리가 뉴 아스가르드의 여왕이 되는 것과 토르가 가오갤에 합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진짜 마지막을 맞은 다른 캐릭터들과는 달리 토르와 발키리는 마블의 미래에 합류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실제로 토르를 맡은 크리스 햄스워스는 마블과 재계약을 이루었기 때문에 마블 페이지 4에서 등장하는 것은 사실상 확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키리 역을 맡은 테사 톰슨은 토르 4에 대한 질문에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대답했는데, 이 저의 개인적인 추측으론 토르 4는 토르의 개인적인 시퀄이 아닌 토르와 발키리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편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임스 건 감독이 수어사이드 스쿼드의 촬영이 끝나자마자 가오갤 촬영을 시작한다고 하니 토르 4이자 가오갤의 세 번째 시리즈인 이 영화가 상당히 기대될 뿐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디즈니가 완벽히 폭스를 인수한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타스틱 4, 엑스맨, 그리고 데드풀까지 이제 모두 마블의 곁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케빈 파이기의 말에 따르면 이 인수합병이 일어나기 전에 마블의 5년 계획을 어느 정도 만들어놨기 때문에 2023년이 되기 전까지는 이 캐릭터들이 마블 영화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럼 21세기 폭스 버전의 엑스맨 시리즈와 데드풀은 앞으로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떠오를 텐데요. 디즈니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라이언 레이놀즈의 데드풀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폭스 버전의 엑스맨 프랜차이즈는 이번 연도 6월에 개봉하는 엑스맨 다크 피닉스와 8월 개봉 예정인 뉴 무턴트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마블 버전의 엑스맨과 판타스틱 4를 하루빨리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엔드게임 이후, 즉 앞으로의 마블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where I go, I see his face. I just really miss him. Yeah, I miss him too.